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3개월 뒤 기억이 더 빠르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뇌 노화와 기억력 저하의 원인을 연구해온 박사 정우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연구 현장에서 만나온 분들 중에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서 발이 멈춰 섰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수십 년간 걸어온 길인데 그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헷갈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 머리가 나를 배신하는 느낌이었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시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이 나이에 기억력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내용은 무너져가는 기억을 붙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포기하지 않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제때 대응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치느냐가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후의 기억력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런 순간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분명히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막상 입을 열려니 생각이 안 나는 순간,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순간,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순간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74세 이정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시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서신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수십 년간 살아온 동네인데 마치 처음 와본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신 뒤 가족들 앞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때 느꼈던 막막함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정호님은 그날 이후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외출이 줄어들었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정호님은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하루 루틴 정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억력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매일 산책을 하시면서 충분히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매일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같은 패턴으로 걷는 것은 뇌를 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뇌는 이미 익숙해져서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국내 노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순 반복 운동보다 복합 동작 운동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 활성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복합 동작이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동시에 하거나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이정호 님도 처음에는 매일 같은 코스로 산책만 하셨어요. 그런데 제 조언을 듣고 난 뒤부터 산책 대신 박자에 맞춰 발을 움직이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음악에 맞춰 발을 엇갈려 딛는다거나 손뼉을 치면서 걷는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헷갈리고 어색했는데 바로 그 헷갈리는 과정이 뇌에 자극을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15분만 투자해보세요. 발을 엇갈려 딛는 동작이나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헷갈리고 틀리는 과정이 뇌에는 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같은 움직임만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 하나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방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뇌세포의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해외 노화 추적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섭취한 그룹이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한 그룹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확연히 느렸다고 합니다. 이정호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식사 방식을 바꾸셨어요. 아침에는 달걀 한두 개,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두부나 콩류를 드시는 식으로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을 나눠서 챙기셨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오늘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진 않으셨나요?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이 부족하면 피곤하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잠이 기억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많이들 모르십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청소를 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날 입력된 정보를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국내 수면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보다 기억력 저하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연속으로 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자주 깨시거나 잠이 얕은 분들은 충분히 주무셔도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정호님은 예전에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밤 10시면 잠자리에 드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안 오셨는데 꾸준히 하시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연속 7시간 수면을 목표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각성시켜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어젯밤 여러분은 몇 시에 주무셨나요? 손을 쓰지 않는 생활도 기억력에 영향을 줍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하니까 손으로 글씨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메모도 폰으로 하고 일정도 폰으로 확인하고요. 그런데 손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아셨나요?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가 기억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뇌에 더 많은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글자로 표현하는 과정이 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정호님은 요즘 매일 3줄 일기를 쓰고 계세요. 대단한 내용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먹은 것, 오늘 만난 사람, 오늘 기분 좋았던 것, 이렇게 짧게 3줄만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쓰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종이에 펜으로 하루 3줄, 이것만 하셔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요즘 손으로 글씨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 음식과 흰 밀가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달달한 음료나 빵, 과자 같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이 급격한 혈당 변화가 뇌를 지치게 만들어요. 국내 영양 연구에서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에게서 기억력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지만
금방 떨어지면서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정우님은 예전에 하루에 커피나 달달한 음료를 서너 잔씩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끊으셨습니다. 대신 목이 마르면 물을 드시고 간식이 먹고 싶으면 과일 조금이나 견과류를 드신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끊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오늘 혹시 단 음료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청력 이야기를 드릴게요.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 들면 원래 잘 안 들린다. 보청기는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뇌를 깨우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국제연구에서 난청을 방치하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뇌가 받는 자극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정호 님도 처음에는 귀가 좀 안 들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가족들과 대화할 때 자꾸 못 알아들으시니까 대화에 끼어들기가 어려워지셨고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청력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면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훨씬 늘어나셨어요. 소리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뇌 건강의 일부입니다. 요즘 대화가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상 후 공복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에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컵을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달걀 하나, 두유 한 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세 줄 일기를 쓰시면 됩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할 일, 기분이나 감사한 것, 뭐든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쓴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침에 공복으로 커피부터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빈속의 카페인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위에도 부담을 줘요. 식사를 먼저 하시고 커피는 그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거르시진 않으셨나요? 오전 시간에는 몸을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동작 운동을 이 시간에 하시면 좋아요. 하루 중 오전에 몸을 움직이면 그날 하루 종일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5분 정도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운동을 해보세요. 음악을 틀어놓고 박자에 맞춰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손뼉을 치면서 발을 엇갈려 딛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실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숨이 많이 차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가볍게 재미있게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헷갈리고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뇌에 자극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몸을 헷갈리게 움직여 보셨나요? 점심 이후 시간도 중요합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면 졸려온 분들 많으시죠? 그건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점심에 뭘 드시느냐에 따라 오후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고 튀김류보다는 생선구이나 채소 반찬이 좋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드시고요. 이렇게 식사를 조절하시면 식후에 심하게 졸리지 않고 오후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간식이 드시고 싶으시면 과일 소량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달달한 과자나 빵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점심 후에 심하게 졸리셨다면 그건 식단을 점검해 보시라는 신호입니다. 점심 후 졸리진 않으셨나요? 저녁과 밤 시간은 수면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많지 않게 드시는 게 좋아요. 잠자리에 드시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저녁 9시 이후부터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대신 책을 읽으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는 방을 어둡게 하시고 적당히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게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됩니다. 연속으로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걸 목표로 하시되
억지로 잠을 청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눕고 나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시면 차라리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졸리실 때 눕는 게 더 좋아요. 오늘 밤 여러분은 몇 시에 누우실 예정인가요? 내일 아침을 위해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력 저하를 단순한 노화 탓으로 돌리고 그냥 넘기시면 기억은 더 빠른 속도로 흐려집니다. 반면에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74세 이정호님의 사례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만 걷던 산책을 복합동작 운동으로 바꾸시고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먹던 걸 세 끼에 나눠 드시고 늦게까지 화면을 보시던 습관을 고치시고 매일 세 줄 일기를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단 음료를 끊으시고 청력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면서 대화를 늘리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그분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다시 밖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아지셨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나셨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관리의 힘입니다. 반대로 이런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자극이 줄어들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던 일들을 못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도 힘들고 곁에서 돌보는 가족도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면 그런 미래를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뇌는 어떤 나이에서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세요. 6가지를 다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걷는 방식을 바꿔보시겠어요? 아니면 잠드는 시간을 앞당겨 보시겠어요? 아침에 단백질 챙겨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오늘 저녁에 세 줄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 한 잔 드시는 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모여서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을 더 오래 붙잡을 수 있는 식탁 습관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이 뇌에 좋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이셨나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시겠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응원의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